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공부를 특히 명리학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 영상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명리학 하면 다른 말로 이제 큰 줄기는 역학이라고 하는데, 역학하면 주로 사주팔자 이런 쪽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사주 외에도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주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게 있고 또 각자마다 좀 장단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사안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 이제 사주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풍수라든지 전법이 무엇이고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이치는 저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모든 게 음과 양의 조화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의 변화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법과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고,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제 구속도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역학 분야에서도 법처럼, 법도 보면 헌법을 의시해서 그 밑에 하위법, 민법이나 아니면 형사법이라든지 상법도 그 밑에 각자 또 여러 가지 하위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역학도 보면 역학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역학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역학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주팔자, 사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분 별로 없어요. 물론 안 보신 분들도 자기 띠는 무엇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띠가 뭐예요? 그러면 무슨 띠예요? 다 이게 사실은 사주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든 안 보든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 성인의 90% 이상은 사주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역학 분야에서는 사주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동양에는 5가지 술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복, 의상산이라고 해서 이 5가지 술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이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명이라든지, 이 명리라는 자체가, 사주 명리학 들어보셨죠? 자, 사주 명리학 자체가 사람의 명,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 이치를 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주 명리,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 사람 어떤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 이치를 보는 건데, 역학의 한 분야일 뿐이에요. 사실 역학이 헌법이라고 하면 사주팔자는 따지고 보면 한 개의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민법이 됐든 형법이 됐든 한 개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학이 실질적으로 모든 학문에, 특히 동양 이 오술 술법의 기본이 되는 게 역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역학 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주팔자고, 사주팔자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100% 모든 게 사주팔자로 결정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인생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역학 분야의 한 분야인데, 사주팔자를 결정하는 게 약 한 60% 정도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엔 또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은 사실 서로상자를 쓰는데, 이 상에는 무엇이 있냐면 풍수지리도 있고요. 풍수지리는 일종의 지상 땅의 형상, 집을 보는 가상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관상,
그리고 수상이 있습니다. 수상은 뭐예요? 손금을 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의 기운을 보는 거고, 부동산, 땅 이런 걸 보는 거고, 관상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고, 수상은 뭐 사람의 일단 뭐 손바닥, 손금을 보는 건데, 이 외에도 뭐 족상이니 골상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내가 살고 있는 집, 터의 기운,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이게 보통 뭐 한 20%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게 작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 딱딱 구획을 나누듯이 이렇게 구획 정리해서 뭐 여기는 몇 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5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7, 80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든지 100은 없다. 100%로 모든 게 한 가지 가지고 결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를 골고루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상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복이 있습니다. 복. 이거는 이제 점을 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입구자를 넣으면 점점자가 되죠. 근데 복인데, 이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점을 치는 겁니다. 점을 치는데, 이거는 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진 주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역은 이거 점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주역이라는 것은 이제 주나라 때 주문왕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12기라고 해서 날개를 달고, 그래서 사실 공자님도 주역의 대가라 해서 위편삼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편삼절은 뭐냐? 옛날에는 한지라는 것은 종이잖아요. 종이가 한나라 때 발명이 돼서 한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 이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나무 죽편에다가 글씨를 써가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옛날 뭐 드라마, 역사시대 드라마 보면 많이 나왔는데, 그럼 쫙 펼쳐서 보잖아요. 그럼 가죽끈이 묶여져 있는데 그게 세 번이 끊어질 정도로 공자님이 주역에 능통했고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근데 주역은 우리 사서 삼경 보면 삼경에 시경, 서경, 역경 있잖아요. 이 역경이 바로 주역입니다. 이제 경이라는 것은 어떤 경전을 나타내는 건데, 조선시대 양반들, 성균관 자제들이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바로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자들 이라든지 서경덕이라든지 토정 이지암 선생이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도 주역 육교에 좀 능통하고 임진할 때 실제로 점을 쳐서 갔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왕들도 다 배웠던 겁니다. 이 주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미신이나 점 이런 게 아니에요. 철학서이자 점서이긴 하지만 철학적인 부분도 강하고 점도 칠 수는 있어요. 그 한 해의 어떤 구군을 예측을 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주역보다는 육효라는 게 있죠. 육효가 훨씬 더 점법으로 정확하고 점에 가까운 거죠. 이 육효는 주역의 64개를 가지고 해서 여기서 다시 6개의 짝대기처럼 효를 만들어서 384효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기륭을 판단하는 거니까 이 6효가 실질적으로 점법입니다. 주역도 점을 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역은 철학과 점법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사로 따진다면 지금부터 3000년도 훨씬 더 됐죠. 주나라니까 거의 뭐 4000년 가까이 5000년 가까이 돼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못 들어보신 유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죠. 저는 풍수하고 사주팔자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각자 하나씩은 뭔가를 해야 돼요. 관상을 공부하든 풍수를 공부하든 사주 명리를 공부하든.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는 또 자미두수라고 있습니다. 자미두수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12개의 궁을 통해서 명반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별자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보게 되는 거죠. 일종의. 저도 옛날에 제가 2008, 9년도 대학로에서 사주 카페에서 그때는 이제 타로 카드하고 사람들 상담 많이 할 때
저하고 같이 봐주던 선생님이 이 자미두수를 했어요. 그 양반은. 그래서 그 양반은 이제 이것도 명반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반을 해서 컴퓨터 이렇게 갖고 요즘 사주팔자 넣으면 만세력 나오듯이 그거를 해서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미두수는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법에 또 들어간다고 하면 구성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성학도 전법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법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명법으로. 근데 이건 이제 9개의 별자리를 가지고 구궁, 검은 성이니, 녹준 성이니, 탐낭 성이니 뭐 해서 이런 거에서 이제 별자리를 통해서 보는 건데 이게 풍수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특히 현공 풍수에서 자리 배치할 때 이 구성학의 방위를 볼 때 활용을 해요. 그래서 풍수를 하게 되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약간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법으로도 쓰이고 명법으로도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방위 결정할 때 이사를 갈 때라든지 어디 여행을 갈 때 어떤 방위를 결정할 때 이 구성학을 많이 쓰고 풍수에서도 자양을 결정할 때 이 바로 이걸 씁니다. 그래서 9개의 이제 별자를 통해서 보는 게 이제 구성학이고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이제 기문둔갑이란 있습니다. 기문둔갑. 제가 어렸을 때 둔갑술이란 만화 보고 제가 재밌게 봤는데 기문둔갑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둔갑, 갑을 뭐 감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기문둔갑. 근데 이건 사실 지리서입니다. 지리서, 기문. 근데 이것도 홍국기문과 연국기문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명법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명법으로 해서 역시 이것도 9개 그 별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는 지금은 홍국기문에서 이제 명법으로 많이 활용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사실 지리하고 그래서 병술에 썼습니다. 병법서예요, 일종의. 그래갖고 특히 이제 삼국시대 때 제갈공명이 기문둔갑의 대가였는데 그건 이제 연국기문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하고 좀 다른데 전쟁이 터지면 이제 군사들이 쫙 진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어떤 군사 자체를 어디에다 매복을 하고 숨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병술에 가깝습니다. 그게 연국기문인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당나라 때 당태종을 도왔던 이정이라고 있었잖아요. 이정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좀 능했고 또 유백원이라는 사람 명나라 주원장을 도와서 한 사람 뭐 또 신라 시대 때는 뭐 김유신 장군도 이거에 좀 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죠. 이거 말고도 또 하늘의 천문을 보는 태을신수라고 있습니다. 태을. 근데 이거는 지금 전해져 온 게 별로 없어요. 태을신수. 그리고 철판신수, 매화역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거 다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명법에서 사주팔자를 기본적으로 누구나 대부분 하잖아. 아니면 자미두수를 하든지 그래서 사주 그 기본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풍수, 저는 이제 풍수를 하는데 사실 관상도 옛날에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손금 수상 다 해봤는데 저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관상도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사주 부려 관상, 사주는 관상만 못하고 관상 부려 심상, 관상은 또 이 마음의 심상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생긴 대로 논다. 사람은 40대 이후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사실 실망을 한 게 뭐냐면 관상도 이제 마의상법, 유장상법 이렇게 해서 또 보는 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계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관상 보면서 정말로 저렇게 높은 자리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총리가 되든 대체 말에 천상인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심지어 뭐 대통령도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아닌가 보다. 제가 사실 관심을 끊게 된 이유가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 왜냐하면 물론 이게 관상으로만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주팔자도 있을 것이고 집안에 또 묘자리 옛날에 대권주자들이 다 풍수 좋은데 다 자기 부모 묘를 이장을 하고 많이 했잖아. 옛날에 신한국당 이해창 총재인가요? 그 양반. 그리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동영 전 어디야? 무슨 당이죠? 열린우리당인가? 이렇게 해서 이 양반들도
거의 좀 이름 있는 정치인들 몇 자리를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이 풍수 좋은데, 근데 옮긴 자리가 대체로 또 간 자리가 별로 안 좋은 데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면 사주팔자, 풍수, 그 다음에 뭐야, 주역이 됐던 육효, 주역보다는 육효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육임. 그리고 서양 점에는 이제 점성술이나 타로 카드가 있죠. 점법에. 저도 이 타로 카드를 15년 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나이도 있고 남자라서. 이건 해보니까 이것도 전법이라 잘하면 좋은데, 이 타로 카드는 이제 여성들이 주로 하던지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했을 때는 괜찮지만, 뭐 제 나이에 뭐 이걸 제가 50대 후반인데 제 나이에 뭐 이런 걸 해서 타로 카드 하기가 뭐해서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과거에 15년 전, 뭐 14, 15년 전에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이제 한지는 오래됐고, 풍수라든지 육임.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사주팔자, 풍수, 육임. 물론 관상이라든지 수상, 타로카드 이런 거, 육큐도 좀 공부를 옛날에 좀 하다가 육큐보다는 이제 육임을 제가 한 건데, 사실 육큐 같은 경우는 주역의 개상이 기본으로 해서 태극으로 해서 음과 양의 조화속에 모든 만물이 생성되고 우주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짝대기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게 음이잖아요. 음양 두 개 가지고 모든 이치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컴퓨터의 원리와 비슷해요. 컴퓨터도 0과 1, 이 이진법으로 해서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모든 질서는 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 속에 모든 게 생성이 된다. 남자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음양의 질서. 근데 이 사주팔자가 60이라고 하면 관상 수상이 20%고 나머지 이제 이 전법이 20%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서 어느 게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판단을 할 때 모든 것을 사주팔자로만 해서 결정을 하고 사주팔자로만 본다고 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모든 것을 이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다고 하는 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게 확자가 제가 오래간만에 쓰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한자도 안 쓰다 보면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주는 60%에서 많이 보면 70, 적게 보면 50, 그리고 풍수 가상도 20% 이상, 그리고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10에서 20을 전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래야만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풍수라든지 육임이라든지 사주 이런 것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아니 뭐 사주면 사주 하나만 하지, 아니면 풍수면 풍수 하나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관이 되는데 민법 하나만 알아갖고 될까요? 아니면 상법 하나만 알아갖고 될까요? 아니면 뭐 형법 하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역학의 분야에서도 각 분야 특징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면 좋겠지만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각 분야의 핵심적인 것을 하나씩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해야 정확도가 높아진다. 근데 지금 대부분 유튜브를 보면 사주 명리만 하시는 분이 거의 8, 90%예요. 8, 90%.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유김이나 풍수 하시는 분이 한 20%? 물론 이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어요. 그럼 저처럼 이 세 가지를 하시는 분,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아마 제가 봤을 때 1,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가끔 사주 하면서 육교 하시는 분이 있고요. 풍수 하시는,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만 알아서 되질 않아요.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 한 가지 조문만 적용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봐요. 대법원의 판례도 보고, 또 다른 나라 것도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팔자를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어디 집을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딘데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거 방향 정도는 뭐 사주로 봤을 때 길 방향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인천 쪽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인천에서 서쪽으로 가면 바다잖아요. 그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서쪽이 좋아. 그럼 바다에 빠져야 되나요? 물론 뭐 영종도 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국으로 건너가는 방법은 있기야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방향은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럴 때는 가고자 하는 집, 풍수, 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쪽으로 가면 안 돼도 비록 동쪽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동쪽이면 부천도 될 수도 있고 서울도 될 수 있고 하남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갔을 때 이때 자리가 방향은 조금 안 맞아도 자리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방향까지 맞으면 훨씬 더 좋겠죠. 내가 서울에 사는데 화기가 필요해요. 그럼 화기가 필요한데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일단 남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럼 남쪽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수도권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그럼 화성 동탄. 화성은 그 화려할 화자잖아요. 이 화려할 화자가 화성이라는 동네가 화려하는 불의 기운이거든요. 사실 화려하다는 것은. 그러면 문화, 화 여기서 화려할 화자예요. 불화자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화려한 불의 기운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동탄으로 가든지 성남 남쪽이니까 성남으로 간다든지 성의 남쪽이라는 소리는 성남은 수원은 물의 근원이고 평택은 평평하고 못이 많고 천안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고 뭐 이름마다 각자 다 뜻이 있는데 일단 그렇다면 화성이나 이런 데 가는데 간 자리가 안 좋아. 방향은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정적으로 풍수가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운기 언제쯤 가는 게 좋고 방향에다 플러스해서 바로 이 집을 봐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풍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주 명리학만 하신 분은 풍수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부동산에 대해서 몰라. 왜? 부동산이 지금 아무리 이 사람 운기가 좋아도 부동산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당신 무조건 사면 돼. 남쪽으로 가서 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방법일까요? 그게 또 맞는 컨설팅이고 상담일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의 운기가 좋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실질적으로 남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남쪽이 범위가 넓으니까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이 정확한 판단이 내리는데 그게 아니고 뭐 무조건 남쪽으로 가면 좋아. 무조건 지금 부동산 문서원 들어왔으니까 당신 사시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내가 가게를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풍수도 봐야 되겠죠. 그때는. 근데 운기를 봐. 문서운이라든지 때 또 돈복이 들어오는지 봤을 때 다 좋아요. 자리도 좋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잘 되려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위에도 운기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종업원을 뽑는다든지 사람을 뽑는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 사람을 상대방 당신 사주팔자가 어떻게 돼요? 종업원 뽑을 때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공부를 해서 풀어갖고 아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때 딱 해서 전법 6휴나 유기문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시간과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딱 봤을 때 하늘의 천기를 보고 아, 이 사람 안 되겠다.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때는 뭐예요? 바로 점을 봐야 돼요, 점을. 그러면 이때는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미 이제 풍수 가게는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주보다는 이때는 이 유김이나 육효에서 이 점법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주밖에 몰라. 아니면 사주도 몰라, 아예. 그러면 이 사람이 정확한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분도 많고 또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유튜브에서 공부하시고 또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이 어떤 사람이 정말 뛰어나고 능력 있고 잘 가르치는지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저같이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론만 그냥 책으로만
공부를 해갖고 가르치는 것 같다, 설명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고, 무당도 이건 가짜 무당이다, 이 사람 정말 뭔가 무당의 기운이 느껴지네, 이런 사람도 있고, 풍수도 정말 대단하고 잘 보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낌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유튜브 보면 한 가지로만 그냥 사주로 해서 사주 하나로 풀면서 이게 100% 정확하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육큐면 육큐만 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육큐도 풀 때가 있고요. 안 풀 때가 있고 육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육임 풀이 하시는 분들 중에 육큐나 또 문제가 뭐냐면 나라의 운명을 육큐나 육임으로 푸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은 육임이나 육큐로 풀 수가 없어요. 육임이나 육큐는 개인사에 잘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부산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올해 한 해 운명을 치는 사람, 운세를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서울에서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공부한 사람은 다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통령에 대해서 친다든지 그러면 사람 치는 사람이 그 치는 날짜와 시간과 공간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사는 다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딱 연락이 와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여자를 두고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이 좋을까요? 그건 그 한 사람한테 그 시간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정확도가 높은데, 올 한해에 뭐 어떤 기륭이 어떻게 되고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유인 같은 경우는 인사신시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뭐예요? 사람에 관계된 일을 신이 보여준다. 즉 사람에 관계된 일이지 국운이라든지 나라 이런 거야.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외교하는데 어떤 나라에 사신이 왔다. 그러면 그건 딱 한 사람만 쳐야 됩니다. 누가? 국사라는 사람, 책사라는 사람. 옛날에 국사가 있었잖아요. 왕을 보좌하면서 나라의 기륭을 좀 딱 한 사람만 쳐야지 막 이 사람은 이렇게 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치고 똑같은 사안에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딱 일사일점이라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만 쳐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무슨 일사일점이냐. 육임의 하나의 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사안에서 다양하게 파악이 되는 것이지 점은 일사일점 한 가지에 하나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육임이 뭔지 아니면 육효가 사주 뭐 명리학 다양하게 제가 올려놓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분이 사주 하시는 분이야, 풍수 하시는 분이야, 무슨 점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정치적인 부분, 경제, 주식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뭐 또 주식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뭐 부동산 얘기하면 부동산 업자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한두 가지만 알아 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은 이 동양의 오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명법에 대해서는 사주팔자, 그리고 또 상법에 대해서는 풍수나 관사, 그리고 전법에 대해서는 육휴와 육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분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좀 더 정확하게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사주만 하시는 분 아니면 타로 카드만 하시는 분, 물론 뭐 도통하고 뭐 뛰어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좀 긴 내용이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도움이 되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